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하사품입니다. 아, 하사품이요? 네. 이게 과거에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뭐랄까 권위의 상징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좀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요즘은 뭐 권위보다는 소통, 공감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진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존중과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죠. 네네. 아마 당신의 회사나 조직 경험 속에서도 비슷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선물 주고받는 걸 넘어서는 이 현대적인 하사의 본질이 뭘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역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전의 하사품은 정말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이었죠. 그럼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청나라 때 그 하사품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거나 왕실 납품 업체들이 번성했다는 걸 보면요. 네. 그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권력 또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권위와 뜻을 담은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로 왕정 시대도 접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평적인 소통 이런 걸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사하는 식은 이제 좀 어색하거나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게 된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뭐 대통령 시계처럼 상징적인 명맥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네, 그런 건 있죠. 하지만 그 의미나 방식은 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현대 기업의 리더들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네, 이분들을 약간 현대판 부족장 아니면 작은 왕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그 비유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리더들이 자기 부족,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이끌려면 적절한 방식으로 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결국 리더는 조직을 이끌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구성원들 동기부여도 해야 하고 신뢰도 쌓아야 하고 이게 필수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사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로 현행법,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선물은 좀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건 문제 삼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방향성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 제대로 된 하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조직의 에너지 순환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인정이나 보상 이런 게 구성원들의 사기를 확 높이고 조직 전체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형식적이거나 받는 사람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렇게 줘버리면 오히려 리더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조직 활력은 뚝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하네요. 뭘 주느냐보다 어떻게 마음을 전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가 관건인 거죠. 그럼 그 어떻게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는 사람이 진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걸 파악해야 한다. 이게 핵심일 텐데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접근법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은 분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운 이웃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 실제 필요를 조사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장조사처럼요. 아, 시장조사 방식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노동 알바가 아니라 사회를 배우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부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좋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물건만 툭 주는 게 아니라 재단 같은 곳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도울 방법, 예를 들어 교육이랑 연계한다든지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다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죠. 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군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서네요. 그렇죠.
그럼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맞춤형 접근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선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독후감을 나누면서 좀 생각이나 철학을 공유해 볼 수도 있고요. 아, 소통의 도구로 쓰는 거군요. 네. 아니면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딱 맞는 특별한 보상, 뭐 예를 들면 금 한 돈 같은 상징적인 선물을 좀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됐었죠. 성과에 따른 보상?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이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죠. 당신의 조직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조직 문화나 리더십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겠어요. 관련 내용도 있었죠. 리더에 대한 신뢰, 조직의 질서 이런 이야기요. 네,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질서, 그리고 그 바탕에 되는 신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리더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또 믿고 따를 때 조직 전체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된 하사가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결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시로 볼 수도 있겠죠. 일리가 있네요. 물론 그 자료에는 약간 특정 정치적 견해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예. 특정 이념 그룹 언급 부분 어쨌든 저희는 그 원리 자체만 전달하는 거니까요. 이건 그 자료의 주장이라는 점은 좀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특히 기분이 좋은 상태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었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기분이 좋을 때 창의성도 막 나오고 능률도 오른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 저도 봤어요. 결국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업무 몰입도나 성과로 이어진다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효과적인 하사가 바로 이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날의 하사는 과거처럼 그냥 권위적으로 뭔가를 내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네. 상대방의 필요와 마음을 좀 깊이 읽고 거기에 맞는 정성을 표현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나아가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아주 섬세한 소통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상호작용인 셈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속한 관계나 조직에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채보고 또 그에 맞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즉 이런 현대적인 의미의 하사를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리더십이나 관계에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